네, 이상배 기자의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저도 그럼요.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그 얘기를 보니까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출 상환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좀 어떤 얘기입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요즘 지금 오늘은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지난 이제 주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네. 올 초 뭐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재정 위기라고 했었는데 이제 미국까지 고용 쇼크가 오고 이러면서 글로벌 뭐 또 금융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돌아서 그래서 그때 때 맞춰서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다시 또 상황도 나빠질 수 있는 거고 또 좋아질 수도 그럼요.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금융 위기가 오고 하면 기업들이 돈을 이제 갚아야 될 때 또 딴 데서 빌려서 또 갚아야 되는데 안 빌려줘. 뭐 우리도 돈 없어. 은행들이 이렇게 돼 버리면 기업이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고 그래서 못 갚게 돼도 내가 뭐 팔아서라도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라도 막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을 네. 갚을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그런 지표가 바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 네, 이거를 current ratio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동 자산으로 유동 부채를 얼만큼 갚을 수 있느냐? 뭐 이거를 보는 건데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거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맞아요. 이제 뭐 매출 채권은 사실 뭐 조만간 받을 돈이잖아요. 네, 조만간 받을 돈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이제 들어온 돈이고 그리고 또 뭐 이 밖에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1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유동 자산으로 잡습니다. 유동 자산이라는 게 1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고 또 유동 부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반대로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인데 뭐 매입 채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납품업체한테서 기자재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받고 1년 내에 좀 돈을 갚아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또 차입금 중에서도 그 단기 차입금 1년 이내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차입금들은 당연히 1년 내에 갚아야 되니까 유동 부채인 거고 그 말고도 장기 차입금 중에도 뭐 만기 5년인데 빌린 지 4년 됐다. 그럼 1년 뒤에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유동 부채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군요. 이제. 이런 거까지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유동 부채 요거로 이제 유동 자산 나누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100% 미만이다 그러면 지금 유동 자산 다 팔아도 유동 부채 못 갚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무학회에서는 최소한 100% 이상은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보면 이게 100% 넘는 곳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반보다 물론 좀 더 많은데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안정적이라면 150% 15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학계 시각인데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일단 쭉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악화되고 있는 건지 이거 좀 네네.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다행히도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네. 12월 말 기준으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가지고 유동 비율을 계산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때 기사를 한번 썼어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말 3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갔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비교할 수 있겠죠. 비교가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만약 그게 없었으면은 단지 어디가 높다 어디가 낮다 이것만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좋아졌고 나빠졌는지 볼 수 있게 된 건데 역시. 자 일단 표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죠. 네, 띄울 수 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 부채, 유동 자산. 네, 일단 제가 이제 30위 우리나라 이제 재계 30위권에 있는 민간 그룹들을 대상으로 뽑았고 그리고 지주회사가 있으면은 그냥 지주회사 그것도 만 지주회사가 없으면은 그 주력 계열사들 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같은 데를 이제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뽑아봤는데 지금 표에 보시는 거는 유동 비율이 이제 떨어진 유동 비율이 떨어진 기업들만 지금 이제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작년 건데요. 말 대비. 네, 일단 그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61에서 157%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수치가 좀 높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100%그 간단한 이제 두산이라든지 아니 저거 신세계는 왜 38.3%. 왜 이렇죠? 24%. 자, 일단 요거는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기업보다- 신세계랑 롯데도 이따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은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유동 비율이 낮게 나온다는 말은 그 유동 자산이 적거나 아니면 유동 부채가 많거나 둘 중 하나죠. 둘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유동 부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채무 그러니까 납품업체에서 물건 받아서 돈 안 준 거 아직 나중에 돈 줘야 될 거 이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세계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백화점 같은데 납품업체에서 돈 받아가지고 아직 안 준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동부채가 많아서 숫자가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좀 그럼 네네. 시기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업종의 그러니까 특성상. 업종의 특성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신세계가 뭐 많이 현금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제 항공사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좀 낮게 나옵니다. 거기도 아무래도 좀 매입 채무 같은 게 좀 많아요. 이게 항공기를 그냥 현금 딱 캐시 쫙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10년 동안 갚을게요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매입 채무가 되고 또 차입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제 유동 부채가 좀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동부채 뭐 이런 거, 유동 비율 이런 거 볼 때 업종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한 6개 정도 그룹사들 본 것 같은데요. 네. 또 아래로도 준비하신 거죠? 네네. 그 밑에도 한번 표를 좀 표를 한번 표를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이 밑에 네, 표를 보시면 이제 네. 현대그룹, 상선 그리고 뭐 KCC 등 있고 좀 낮은 게 좀 효성이랑 한진중공업 눈에 보이시죠? 대림산업 이런 데가 조금 뭐 건설업체 좀 네네. 재무 상황이 안 좋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KCC는 뭐 워낙 그렇고. 네. 네, 일단 건설 쪽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림산업이랑 현대산업개발 둘 다 이제 건설 쪽이지 않습니까? 네. 절대적으로는 이제 뭐 나쁜 게 아닌데 일단 작년 말과 비교해 보면 좀 떨어졌죠. 떨어졌죠. 이 건설 쪽이 최근에 뭐 이렇게 조금 살아날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안 좋다. 네.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명품 네. 300% 이상인데요. 뭐 그 돈이 고려하여야 많은 돼요. 거예요? 부채가 적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둘 다죠. 여기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하연 여기 이제 오너 일가들의 좀 경영 스타일이 현금을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좀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 무조건 이 유동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하연처럼 현금 보유액이 많은 경우에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없어요. 현금 가지고 있어봐야 그 예금 금리밖에 못 더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예컨대 뭐 ROE가 10%다 그러면 현금을 1,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100억 원을 벌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묶어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묶여 있는 자산인 거죠. 그래서 네. 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이걸 좀 극대화해서 많이 돌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무조건 이렇게 높다고만 해서 좋은 것만 아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성. 네. 효성. 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어떤 주력 사업도 요새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조금 또 그 계열사 지능 기업인가요? 네네.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쵸, 또 예. 지원도 많이 그런 했고 게 좀 있죠. 그러면서 이 유동 비율도 자꾸만 떨어지고 있고 네. 100% 아래로 이제 네. 78. 가고 예. 있네요. 이런 기업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내에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많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금이 없으면 이제 외부에서 뭘 팔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이런 그룹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악화가 되면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해야 되는데 유동 비율이 낮으면 당연히 신용 등급이 낮을 테고 그래서 당연히 채권 발행하려고 하면 이자를 많이 달라고 그럴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회사채 발행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TX 같은 경우에는 STX. 네, 유동 비율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유동 비율이 조금 개선이 된 걸로 나옵니다. 70%였는데 야. 71%로 이제 여전히 물론 100% 미만인데 1% 1% 네. 높아졌죠. 그러니까 뭐 크게 나빠지진 않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행히 이제 딱 지난달 말이죠. 그 5월 31일 날 그때 이제 산업은행이랑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어가지고 맺었죠, 네. 지금 현금이 지금 굉장히 좀 빠듯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70%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 STX 중공업, STX 에너지 둘 다 비상장사인데 요거를 이제 IPO 해서 이제 돈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죠. 안 되겠다. 그래서 프리 IPO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시간이 그래서 일단 이거를 팔자. 일단 지분을 좀 많이 팔아서 현금을 좀 땡기고 그다음에 뭐 STX OSB라고 지금 해외에서 팔려고 하는 것도 팔아서 2조 5천억 정도 현금을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약정을 지금 맺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른 이런 자구안들이 실행이 제대로 되면 좀 현금 사정이 많이 좋아지면서 유동 비율도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지금 이상배 기자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룹 오너들이라든가 전문 경영인들은 뭐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속된 말로 이 X 줄이 탑니다 이게. X 줄이 타는데 네, 네. 효성도 그렇고 한화, CJ는 약간 뜻밖이네요. 네. 뭐 최근에 생명 지분 팔고 뭐 하는 네네. 것도 이런 영향이 좀 있나요? 좀 100%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좀 두 차례인가 네. 여러 차례 그렇죠. 나눠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 보시면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아마 많이 안 잡혔을 테고 3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판 것도 있죠 아마. 그래서 다는 아닐 거고 어쨌든 간에 올 초에 조금 판 것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삼성생명이든 뭐든 간에 지분을 판 것이 좀 반영이 되면서 유동 비율이 좀 개선이 된 면이 있고 그리고 작년 어차피 이제 대한통 오늘 인수를 했지만 그건 이미 작년에 다 현금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미 작년 숫자에 이미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개선이 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참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실 대기업도 다 대기업이 아닌 게 특히 이제 상위 5대 그룹과 그 아래 기업들 간의 어떤 뭐 재무구조라든가 어떤 그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동부 이런 데도 상당히 좀 안 좋네요. 그죠? 동부가 CNI 보니까 64.1%. 그렇죠. 네. 여기가 사실 지주회사인데 네. 그 지주회사를 주로 제가 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쓰고 제가 지금 통계를 할 때도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썼는데 그렇게 되면 웬만한 이 자회사들은 다 그냥 다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100%다 매출액이나 뭐 이런 자산 같은 데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산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비주주랑 이제 지배주주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단 지주회사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그룹 전체 대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동부그룹의 지주회사가 CNI, 네네. CNI군요. 여기가 SI 업체죠? 그러니까요. 네네. 여기도 이제 아드님이 이제 네, 맞습니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네네. 있는 네. 그런 SI 업체.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볼 SI 업체이기도 한데. 자, 이상배 기자. 그렇다면 이제 좀 결론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상의 그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네. 그 주요 기업들의 유동 비율이 그렇게 좀 좋아지는 것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 가운데 일부 좀 자구 노력을 많이 하는 좀 네네. 그룹들은 조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 지금의 어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 네네. 그 우리 대기업들 중에서 지금 이제 대기업 이하 20대 대기업 이하의 뭐 건설사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좀 이렇게 뭐 부도도 많이 났고 사실은 네네. 근데 그나마 우리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대기업들은 그나마 든든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런 큰 대기업들 가운데서도 뭔가 좀 삐걱삐걱 네네. 좀 소리가 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무난하게 좀 자금 조달을 해서 네. 부채 상환을 좀 이렇게 촉박하지만 잘 해갈 거로 보시는지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는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딱 한 서너 개 정도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말씀하신 상당히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유동 비율 상으로는 좀 조심해야 하는 나는 결론이 나오는 업체들이 이제 동부라든지 그다음에 효성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한화 뭐 요 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 조심해야 되고 STX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구안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부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된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동 비율을 토대로 해서 국내 대기업들의 뭐 수치를 좀 비교 변화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비율만 놓고 봤을 때 말씀하셨던 그 그룹사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지 여러 가지 뭐 주가 상황에는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대탐으로 이어갈까요? 네, 뭐 이상배 기자가 있으니까 네,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든든하죠? 네. 가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